자, 그러면 일화 전쟁 개전 후에 이제 대한의 정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뭐 내용은 별 그거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조선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한일 조약을 맺게 돼요. 2월 23일 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청미 지난주 토요일 날 했습니다. 예. 자, 드디어 전쟁이 며칠 날 벌어졌죠? 성미 형제님. 일화 전쟁이 며칠 날? 집중 안 하면 우리 가수님. 일화 전쟁 며칠? 자, 2월 9일에 여기 있어요. 2월 9일 날 어떻게 일본이 이제 인천 앞바다에서 러시아한테 이제 격서를 보냅니다. 격서라는 건 적군을 휘체하기 위해서 발표하는 글인데, 야, 너희들 점심시간까지 빨리 여기서 물러나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들 공격할 거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게 팔미도 밖에서 그렇게 했는데, 알아서는 보면서, 야, 이놈들, 일본 우리보다 못한 녀석들이 이러면 한 붙어보자. 이래가지고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싸웠다고 합니다. 그 대포 소리가 80리면 40km인가요? 예? 40km 맞죠? 예. 그래서 80리 떨어진 서울 장안에서도 그때는 이제 뭐 기계 소리들 이런 게 없으니까 아마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면 포성이 콩 튀듯이 뚜렷이 들렸으니 정천백일에 천둥치는 듯 하였다. 한양 성안에서 귀먹은 자와 숨막힌 자 외에는 듣지 못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대포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때 충분과 관계, 충분이라는 것은 충의로 인해서 생기는 분한 마음, 관계, 의기가 북받쳐서 슬퍼하고 한탄한 선비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고, 옥중에 있는 사람들도 서둘러들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승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는 뜻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대장부가 국가가 다사다난한 때에 타고 났으며 마땅히 전쟁터에 나가서 적국을 물리치고 국권을 굳게 하여 성전고를 울리며 개가를 높이 불러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총알을 맞고 칼날을 받아서 나라를 위하여 뜨거운 피를 뿌리고 간담을 쏘아다 영화롭게 죽어 충의를 드러내 보여야 할 것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오늘 우리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도 이렇게 총알바지로 맞더라도 칼을 맞더라도 우리가 이걸 막아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과 같이 신체도 건장하고 전풍도 총명하고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간절한데 실로 천재일구 천년에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는 그런 좋은 기회에 형편을 맞이하였으나 다만 머리를 남의 손에 잡혀서 질질 끌리는 거죠. 따로 들지 못해서 허다한 세월을 공연히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하다가 남이 대신 와서 내 나라 해변에서 천지를 진동시키며 싸우고 있으니 이 어찌 혈기 남아가 차마 듣고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국권과 강토를 보존하고 못하고가 전적으로 이 전쟁의 결과에 달려 있는데, 만일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서 관민이 한마음이 되어 일을 좀 잘 했다면 이 전쟁을 우리가 할 것인데 우리가 못하고 도리어 남에게 매여 있으면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니 어찌 더욱 통분하지 않으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무슨 포소리인지 국민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죠. 군함에서 예포를 쏘는 거냐, 아니면 훈련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전쟁이 시작되었냐, 그러면서 인천으로 구경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참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인심이 얼마쯤 깨어서 전처럼 공연히 놀라지 않는 것을 칭찬해 줄만 하지만 이렇게 해놨어요. 아마 청일전쟁 한번 일어나가지고 총포 쏘고 막 사람들이 그런 무자비함을 겪어서 그런지 놀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다만 어두움 중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알지 못하는 것은 또한 뜻 있는 자들로서는 억색, 원통하여 가슴이 마치 막힐 지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라사 군함이 이제 정오쯤에 포성이 거치니까 아라사 군함 두 척이 완전히 침몰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각국 군함들이 아라사 병사들을 이렇게 건져주고, 또 일본이 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 적시적 병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슬프다. 저 당당하고 거대한 아라사이인들이 일본인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의 은혜를 받아서 목숨을 보존하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긴다고 하니,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은 전날 아라사이인들의 강포하던 소행을 더욱 가소롭게 여겼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이제 조선에 있는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일본 각지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즉시 이 소문을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이제 성전을 이제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의 서울과 각처의 통상항구, 그러면 부산이나 인천이나 뭐 당연하죠, 원산 이런 데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경축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나라를 위하여 경축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나라가 아라사를 이기고 군함을 깨뜨렸으니 이러한 경사가 다시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냥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건 당연하다. 그러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뭐라고 하냐. 어찌하면 우리도 나라를 남과 같이 만들어 놓고 우리 전국이 저와 같이 좀 즐겨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동포들끼리 만세 하면서 태평동락을 누리기를 원하지 아니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제 우리의 희망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진곡에 가서 구경했는데, 진곡에가 서울 종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이 찔퍽찔퍽거리는 진흙이 많다고 하는 뜻이라는데요. 진곡에 가서 구경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사람의 심장을 가지고는 참아 볼 수 없기에 눈물을 뿌리고 돌아왔는데 라고 하면, 그게 아마 또 일본 촌이 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진곡에 가서 구경한 사람들 중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서 그런 나라, 일본이죠. 이 나라에서 개라도 되어 태어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그 당시에 대한 상황이 얼마나 지옥 같은 세상이었으면 일본에서 개라도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승만은 또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뭐라 하냐. 왜 우리 대한의 백성들은 나는 죽어서라도 내 나라가 이렇게 되기를 힘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 탄식스럽다라고 도리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라사의 여순항에서도 패하면서요, 이제 대한의 해변은 일본인이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서울 장안으로 막 들어오면서 일본인들이 이제 서부 쪽으로 이제 내려가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성경에서 주로 내려가고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죠? 여기서도 이제 서북으로 내려가고, 해군은 점점 이제 일본 청북 해변으로 이제 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반응은 어떠냐? 각국은 우선 일본의 성전을 칭찬했고요. 두 번째, 영국과 미국의 백성들은 의용병을 보내서 일본을 위해서 싸우겠대요. 그 당시의 시절은 굉장히 멋졌던 것 같아요. 참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목사님 그거 할 때 프랑스 혁명 당시에 미국
독립 당시에도 그 프랑스에서 의용군들이 와가지고 그 저기 미국을 돕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대가 아마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부인들은 의용금을 거두어가지고 적십자회를 만들어가지고 부상당한 군사들 치료하겠다고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 그랬다는. 그리고 또 심지어 외국인들이 많은 돈을 염출해가지고 군함을 사서 일본을 주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 러일 전쟁이 러시아가 얼마나 악했으면 이렇게 일본을 크게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일본이 강포한 나라를 쳐서 물리치고 약한 이웃을 붙들어 이게 정의였던 것에 그러면서 붙들어 각국의 이익을 평균히 보호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 어찌 일본의 영광이 아니며 대한에게는 수치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조금 더 동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긴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공사가 어떻게 해요? 아라사 공사 당신네들 물러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라사 공사가 파블로프가 이제 인천항으로 경인철도 타고 이제 인천으로 가서 상하이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국제법의 규정에 합당하게 이제 그 사람들을 보호해가지고 갔으니까 이 러시아인들이 또 일본에게 감사를 표하고 물러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 수도에서 한양에서는 어떠냐? 이제 당시에 큰 세력과 번화함을 자랑하던 아라사 공사관의 높은 문전이 영락하고 쓸쓸하면서 빈기때만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 사람은 어때요? 아라사 권력을 믿고 세상을 흔들던 무리들이 당연히 의지할 때가 있고 갈 바를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아라사 뒷줄이 되어 줄 것을 바라면서 온갖 가지 개교를 뿌리면서 권력을 도모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것이 당시에 우리 대한 관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라사 세력이 물러간 이후에 일본이 이제 다시 득세해지게 되었죠. 청일 전쟁에서 아관 파천 이후에 을미사변 아관 파천하고 난 후에 이제 러시아가 득세했는데 이제는 다시 일본이 득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가에서 온갖 풍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요 네 가지의 추측이 이제 거의 비슷하죠. 첫 번째로는 정부가 당장 변혁하여 일본당, 그러니까 친일파, 이때 우리가 친일파라는 개념을 자꾸 나쁘게는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일본이 동양에서 가장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을 우리가 친일파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은 의미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문명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나설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일본이 대한에게 문명하고 공정한 사람을 택하여서 백성의 연망에 따라서 쓰도록 권할 것이다. 세 번째, 일본인들이 와서 각 아문과 각 지방의 고문관을 앉혀서 국사를 도울 것이다. 네 번째, 일본은 아예 대한을 이전과 같이 독립국으로 대접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소문이 파다해지죠.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울분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무수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04년, 그 다음에 이제 1905년이 되면서 을사 조약으로 해서 이제 우리 외교권이 이제 완전히 무시가 되는 거죠. 그 전처가 뭐냐면 바로 이제 1904년 러일 전쟁 2월 7일 날 일어나고 그 다음에 2월 23일 한일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한일 조약 내용을 보시면 주로 큰 줄거리가 뭐냐면 이때까지 일본이 이제 갑오 경장을 하면서 조선을 도울 때 조선은 삐딱하게 자꾸 이렇게 가다가 삐딱하게 돌고 가다가 삐딱하게 돌 때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일본이 이제 조약을 맺어요. 사실은 잘 보시면. 그래서 외무 대신 이주용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이제 협상을 합니다. 제1조 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한일 양국 간에 영원히 변치 못할 정의를 보존하며
동양의 평화를 확실히 유지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를 확실히 믿고 무슨 뜻인가 알겠죠? 확실히 믿고 정사를 고쳐서 잘 되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중심으로 금고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두 번째 2조 대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정부의 황실을 편안하도록 보호할 것이다. 이거는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은 항상 암살당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또 아간 파천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대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강토를 보존할 것을 확실히 보존한다. 이거는 나중에 보존을 하지 않죠. 네 번째, 어떤 다른 나라가 침해하거나 혹 내란이 있어서 대한제국의 황실의 평안하심과 강토를 보존하기 위태함이 있을 때 대일본 정부에서 그 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방침을 행하되 대한정부에서는 대일본 정부의 행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10분 주의할 것이다. 대일본 정부에서는 이 위 조목에서 합의한 것을 시행하기 위하여 합당한 땅을 택하여 군사 행동을 사용할 수 있다. 5조 이제 보면 아관 파천했기 때문에 이 조약을 넣은 것 같아요. 5조 대한정부나 대일본 정부나 서로 알리고 허락을 얻기 전에는 이 조약의 뜻을 손상시키는 조약을 다른 어떤 나라와도 체결할 수 없다. 6조는 미진한 조건이 있을 때는 다시 적절한 절차에 대해서 의논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 뭐라고 하냐? 이 조약이 조인되고 난 뒤에 각국 신문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일본이 대한 때문에 여러 번 힘을 쓰다가 그러니까 청일 전쟁도 하고 러일 전쟁도 했다는 거죠. 쓰다가 이번에 다시 전쟁을 하여 아라사의 세력을 몰아내고 대한의 독립을 보호하려고 하는 원칙을 바꾸지 아니하니 그 의리의 진실됨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청일 전쟁 당시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 맺을 때 그리고 청일 전쟁 때는 심지어 청나라들한테 이제 조선에서 이제 조공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항목이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그 두 번은 일본이 확실히 우리를 독립국으로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만들어 놔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일본이 참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참으로 의리 있는 나라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한 관민들은 말하기를 일본이 우리 국정을 도와줄 권리가 있다고 해서 장차 국권을 전행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 백성들은 마땅히 반대해야 된다. 두 번째, 반대하기 위해서는 각 대문에 방문을 붙이고, 세 번째, 어떻게 반대하냐? 백성을 선동하자. 네 번째, 외부 대신의 집. 아까 외부 대신이 협약을 했잖아요. 그죠? 집에 폭약을 던지고. 그렇게 하니까 일본 공사가 군사를 보내가지고 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보상을 잡으라고. 보보상이 아마 이때 일본과 좀 대치하는 민병처럼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보상들을 잡으라고 자주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내었다. 그리하여 소라는 저절로 깔아앉아서는 아직도 이 조약의 성질을 자세히 아는 자들이 적어서 끝내 불평불만을 품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정말 이 조약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다. 일본이 우리의 영토, 국권, 황실 세 가지 보존하게 한다고 정치를 도와주겠다고 한 것은 실로 우리 독립 권리에 미치는 손해가 적지 않다. 이 조약만 가지고도 일본이 대한을 겉으로는 어떻게 대접하든지 간에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니 헛 이름만 높여주면서 겉으로는 일본의 생색을 낼 대로 다 내고 속으로 모든 권리를 나눠지 다 잡고 앉아
있는 것이니 이 어찌 일본에게는 상책이 아니겠는가. 이승만 대통령 굉장히 문제의 핵심을 잘 정확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95년도에 그렇게 국권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문제를, 우리도 이러한 참 이걸 보면서 이승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우리도 좀 이렇게 인사이드 아웃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게 될 것인지 우리가 불가불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안다면 이렇게 잘못된 것의 책임 또한 대한의 관민들에게 있는 줄을 더욱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약 30년 이래에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잘 대접했고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기회를 주었고 우리를 진심으로 어떻게 도와준 적이 몇 번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끝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하고 점점 잘못되게 하여 남이 번번이 전쟁까지 하여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기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남을 원망하겠는가. 지금 일본은 끝까지 우리나라가 독립국이라는 면목을 존중하고 책임지고 강토를 완전히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대안에 대한 일본의 후회라고도 하겠지만 또한 각국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생색을 내려는 의도도 얼마쯤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일본과 각국에 대해 얼마쯤 빚을 졌다. 하룻밤 빚에서 벗어나려고 왜? 우리가 청나라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지배는 일단 당하지 않았으니까 빚이 진 거죠. 그래서 하룻밤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일 이러한 뜻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남만을 원망하는 마음만 자라다가는 마침내 남에게 좋은 기회를 오히려 주게 되고 끝내 그들은 세상에 반포하기를 우리가 이렇듯 힘써 대한을 도와주었으나 대한은 도리어 우리를 원수로 대접하면서 끝내 독립하기를 힘쓰지 못하니 장차 어떤 나라를 다시 청해와서 무슨 화단을 일으킬지 모르겠다. 그 누가 홀로 나서서 그렇지 아니함을 증거하겠는가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어도 소련과 미국이 이제 카이로 회담, 야알타 회담에서 한국을 이렇게 신탁 통치를 하자고 한 이유가 계속해서 이거 조선은 독립할 능력이 없다.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이승만의 이 글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지금에 와서 일본을 믿게만 여긴다고 우리에게 해가 되고 믿다고만 자꾸 한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 일본에게 이로운 기회만 또 오히려 주게 되니까 사람마다 이러한 생각을 이제 버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본에 대해서 전적으로 고마운 줄만 알고 우리에게 수치가 되는 줄 모르고 번번이 붙들어 주기만 바라고 마치 약한 계집이 남편에게 의지하면서 따로 설 줄 알지 못한다면 마침 그 집의 종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니까 우리가 이제 깨어나야 된다. 어떻게? 내 몸이 남과 같이 넉넉하게 되어서 도리어 전나라의 은인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 사람이 참으로 입신하는 근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은 이러한 조약들, 한일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의 국권, 국토 그리고 황실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독립 권한이 완전히 지금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미리 내다보면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빨리 좀 껴서 우리가 더 잘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일본이 그동안 우리 도와줬으면 고맙다 하고 이제 빨리 우리가 빚을 갚아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입신하는 근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화 전쟁 개정 후에 대한의 전황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오늘 제가 1부, 2부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